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긴급하게요, 원달러 환율 한번 전망해 보고요. 그에 따라서 달러 투자 전략 가지고 한번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공에 대해서 그간 10% 관세만 부과하면서 25% 관세 부과 유예를 해오던 그 2천억 불에 대해서요, 금요일부터 25% 관세 부과 결정하고, 또 추가로 지금까지 관세가 없던 3,250억 불 그 중공산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예고한 사건. 지금 세계가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은 지금 뭐 좀 오늘은 당연히 휴장이니까 직격탄을 피했지만은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맞닥뜨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지 시간으로 주일에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서 이제 전격 발표된 거 아닙니까? 가령 이에 대해서 커들로 같은 분은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이런 견해도 밝혔습니다. 커들로. 다 아시죠? 커들로 누군지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압박용이 아니고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트윗 내용을 액면 그대로 봐야 할 겁니다. 실제로 그 커들로 해명을 공개 비판하는 견해에 적지 않습니다. 제가 관련되는 그 외신들을 다 리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그러니까 중공은 이번 주 2위 등 그 워싱턴 파견해갖고 뭐 이렇게 추가 마지막 막판 협상한다는 그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이거를 뭐 보류할 것 같다 정도의 그 반응이 일단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시간 현재까지요, 중공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대응이 어렵겠죠. 완전히 뒤통수 오지게 까였으니까 정신 못 차리겠죠, 뭐. 그래서 일단 그 공식적인 반응을 한번 보고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예상된 반응 범위 내에 있다면 뭐 별도로 검토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국이 문제죠. 한국은 아직은 그 중공에다가 중관제 수출이 많잖아요. 한국 기업들도 아직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은 중공을 통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하죠. 그죠? 그래서 단기에 급격히 악화되면은 한국도 중공과 함께 단기 타격은 불가피하죠. 이건 뭐,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중공이 서서히 망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적절하게 탈중공하고요. 그러니까 중공의 비즈니스 거점이 있다 하더라도 중공이 아무리 망가지더라도 중공의 그 국내 시장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니까 중공의 내수용을 커버할 정도로 이 정도로만 남겨두고 서서히 탈출하고 뭐 이렇게 대응해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한국은 적절하게 탈중공하고 중공 대체 공급망에 편성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이것이 어느 정도로 지금 진전되고 있는지는 당장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이번에 트럼프 조치는 전격적으로 추가 공세를 취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추가 공세를 취할 줄은 당연히 몰랐던 거죠. 다만 저는 항상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에 긴급하게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연기될 가능성은 있다. 이번에 협상 타결 안 되고 그런 거는 꾸준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격적으로 대규모로 추가 공시할 거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봐야겠죠. 이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이런 걸 전제로 환율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원달러 환율 2번 계단식 급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환율 폭등은 가령 수출 감소하고 1, 4분기 수출 감소하고요, 유가 폭등하고요, 그때 외국인 배당금, 송금 수요 뭐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3월 말 4월 초에 이렇게 한번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1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구조적인 약세 예상되면서 또 한번 폭등했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는 뭐 제가 예상한 대로 급락 중이어서 더 이상 환율 상승 요인은 아닙니다. 좀 전 보도 보니까 지금 이란 관련해서 그쪽으로 뭐 항목 급파한다 그러고 이런 보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란은 무슨 생각을 갖든 미국의 의지를 그런 식으로는 바꾸지 못할 것으로 보고 유가는 급락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중 관세 전쟁, 이게 이제 확전됐습니다. 확전으로 세 번째 환율 급등, 이거는 뭐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되는
데이터들, 도표들 쭉 올려두고 있으니까요. 제가 별도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러 공급 감소 요인, 이거는요, 중공을 통한 우회 수출 타격 입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어떤 그 세계적인 경기 둔화, 이거는 뭐 불가피하겠죠. 예. 어쨌든 대판 한번 이제 붙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수출 감소 두 가지 요인. 수출 감소하면 달러 공급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는 일시적인 요인이 될 텐데, 기업들이 환테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합니다. 환테크, 이게 뭡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그 수출을 하니까요. 수출 대금은 달러로 받잖아요. 그걸 당장 원화로 환전을 안 하는 겁니다. 예.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갖고 있을 만큼 갖고 있는, 연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환테크 아닙니까? 이게 기업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걸 뭐 기업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요인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 감소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결국 정부에서는 외환 보유고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외환 보유고 풀어서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뭐 구두 개입했다가 실제 개입하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계가 있고 오르는 건 피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3,250억 불 추가 관세. 야, 이거 정말 강력한 카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중공이 항복하지 않으면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앞으로 변동성 더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는 환차손을 우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 가능성 당연히 있겠죠. 예?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기에 달러 수요가 증가 요인이 됩니다. 이런 요인으로 환율은 세 번째로 계단식 급상승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 이런 요인들이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마이너스 성장으로 주저앉은 이 경제 상황, 망가지는 이 경제 상황이 저는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미 제가 이와 관련된 분석 영상을 한번 올렸고요. 추가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급작스럽게 이 사건이 터져서 좀 더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이거는 리세션입니다. 공식적으로. 예. 또 한 번 환율 오를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또 이제 더 근원적인 걸 한번 살펴보면요. 가령 다우지수가 대략 한 1000이나 2000포인트 주저앉아도 뭐 얼마나 주저앉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가령 이 정도 주저앉는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결국 미국이 회복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중공을 리셋시키는, 즉 패권 전쟁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중공은 완전 죽어난다는 거죠.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면 한국도 상당한 타격 받을 것 뻔하죠. 급격하게 진행돼 버리니까. 그래서 원달러 환율 단기의 하락 예상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를 것인가 상황은 모릅니다.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뭐라 예측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1300원까지 간다, 아니면 1250까지 간다, 1200까지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걸 예측 모델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계량 모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거 인공지능 도입하고 슈퍼컴퓨터 아무리 잡아 돌려도 그거 산수 지랄질밖에 더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산수 지랄질입니다. 할 필요 없고요. 물론 그거 하는 사람은 그게 일이니까, 잡이니까 하는 거고요. 하라고 내버려 두고요. 예. 답은 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모릅니다, 그거는. 예. 다만 이제 달러 투자 전략이라는 관점에서요, 여기서 추가로 달러를 추격 매수하는 거, 그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달러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즉 달러 선물 ETF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팔지 말고요. 조급하게 이익 실현 절대로 하지 말고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익은 먹을 만큼 다 먹을 때까지. 그래서 꺾이는 걸 보고 처분하는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네, 이걸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요, 조금씩 달러 선물 인버스 ETF 분할 매집해서 달러 선물 ETF에 쌓이고 있는 이익을 해지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이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권고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투자하는 방법에서 저는 가장 좋은 것이 달러 선물 ETF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달러 선물 ETF를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내릴 걸로 예상이 되면은 달러 선물 인버스 ETF를 매입하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근데 단기에 지금 급변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미 팍 올라 있습니다. 얼마큼 충분히 올라 있고 이보다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로 달러 선물 ETF를 저는 신규로 진입하는 거는 저는 이제 권하지 않고요. 물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 투자하시는 분들은 추격 매수라고 하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뭐 그걸 완전히 틀렸다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달러 선물 ETF를 롱 포지션으로 매입하고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팔지 마시고요. 끝까지 가보는 거죠. 이게 1200원 갈지 1250원 갈지 1300원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예, 가는데 다만 그러니까 이익이 쌓이는 것을 해지를 해줘야 되니까요. 해지 없는 투자는 저는 전혀 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달러 선물 인버스 ETF가 폭락해 나갈 테니까 그걸 조금씩 매집해 두면은 그 보험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방식을 좀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네이키드 달러 선물 인버스 ETF 이거는 매입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이키드 달러 선물 인버스 ETF 뭡니까? 지금 달러 선물 인버스 ETF는 값이 폭락해 있습니다. 이걸 그냥 그러니까 달러 선물 ETF가 없는 상황에서 네이키드 그것만 인버스만 매집하는 것은 단기에 평가 손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자제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환율 상방 위험, 즉 환율이 오를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진전 여하를 냉철하게 주시하시다가 적절한 시기에 네이키드 달러 선물 인버스 ETF 매입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당연히 달러 선물 ETF는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 상황이 오면은. 그래서 요는 이래저래 엄청나게 큰 장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신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쾌지나 칭칭 나네 하면서 신나게 놀자 하겠습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